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 지금 동력전달장치 1번의 본체를 그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본체 저번에 이제 우측면도까지 작업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작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평면도 가장 밑에 있는 이제 기본 베이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리브까지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리브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들 다 그려서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부에 있는 이제 이 원통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것과 제가 그린 방식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물론 이제 저랑 똑같이 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리라고 하면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에 이제 요 상부에 이제 여기 그리스 니뿔 부착되는 부분 그릴 때 이거를 다시 여기 있는 걸 재가지고 다시 그리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상부에 있는 구조물이 원통이잖아요. 원통이면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든 위에서 보든 원통의 형태 자체는 달라지지 않죠. 왜냐면 원통이니까 중심물 기준으로 반지름이 항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저 위에 걸 편히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카피. 정면에 있는 이 원통에 해당하는 애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렛은 웬만하면 가급적 포함 안 되게, 그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중심선, 여기 중심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중심선은 선택 제외를 해요. Shift 키를 누르고 딱 선택을 해서 선택 제외를 시켜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중심에 있는, 요 전체 중심에 있는 요 한 점, 뭐 어딜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한 점을 딱 선택을 하고, 그다음 위로 쭉 가져가요. 가져가서 이제 요 손에다 딱 붙여주는데, 여기서 그냥 클릭을 하면 뭐예요? 지금 사각형 오스랩 저렇게 떴으니까 저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Shift 마우스 오른쪽에서 퍼펜디큘러를 쓰시던가 아니면 F15를 눌러서 극좌표 추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제 Shift 마우스 오른쪽에서 퍼펜디큘러 하는 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 컨트롤 Z. 자, 여기서 이제 F15를 눌러서 극좌표 추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내가 가져가서 이제 올라가서 땅 하면 땅 하고 걸려요. 여기 엑스표시 나오면서 딱 걸려버리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걸 쓰시던가. 어쨌든 이렇게. 그러고 봤는데 이게 안 맞네요. 이게 제가 아마 요 위쪽 잘못 땄나? 지금 보면은 이쪽은 맞는데. 저번에 할 때 제가 이쪽을 잘못 땄나 봐요. 딸 때. 보내볼까요? 그러네요. 이쪽이 안 맞네요. 잘못 땄네요. 뭐 일단은 저건 이따가 고치도록 하죠. 저도 도면 그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칭이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그러면 DLI 해서 재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저 이상한 소수점이 나오고 있죠. 여기쪽 반대쪽은 정확하게 맞겠죠. 여기까지. 그럼 저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 일단은 저 부분 수정은 나중에.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근데 갖다 놓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 이제 리브가 올라오니까 이게 이렇게 끊었다. 끊었는데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리브가 안 보이고 이제 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한 선이어야 돼요. 이때 여기다가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을 그리신다. 이게 이제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CAT 2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CAT 2급 시험이다 그러면 저건 감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점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뭐 실무일 때도 나 이렇게 한다.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단 고참한테 이거 걸리면 욕먹을 각오는 하세요. 고참한테 걸리면 야, 이거 왜 손 이렇게 돼? 왜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양상이 달라져요.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나 무브로 고참이 이제 보면 수정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무브로 이거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올리면 안 되니까 뭐예요? 선 3개를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무브로 좀 옮겨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이러다 걸리면은 고참한테 바가지를 먹는 거야. 야, 누가 선 끊어 그리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근데 시험 때는 어쨌든 이렇게 이으셔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이런 작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죠. 조인. 대부분 이제 우리가 조인을 언제 사용을 하느냐. 여러 개의 선을 묶어가지고 폴리라인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인 명령이 제 조인 명령 강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인 명령이 원래 그 기능이 없었어요. 조인 명령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명령이 조인이긴 한데 조인 명령으로 폴리라인을 원래 못 만들었어요. 조인 명령 원래 그렇게 나온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자꾸 폴리라인 만드는 거에서 이제 P-에디트 들어가가지고 조인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조인 명령으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하는데 동일 선상에 있는 두 선을 선택하면 얘는 폴리라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뭘로 만드느냐?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줘요. 조인 명령을 하고 얘랑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얘를 선택해보면 하나의 선이 됐고 컨트롤 1번을 눌러보면 얘는 폴리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라인이에요. 이게 조인 명령의 원래 기능이에요. 끊어져 있는 두 선, 같은 선상에 있는 끊어져 있는 두 선을 한 선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인 명령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요 그리스니프를 끼기 위한 요 구멍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 상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상부에 있으면 얘 평면도에 있으면 뭘로 보여야 돼요? 원으로 보여야 돼. 근데 이제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지워줘야 돼요. 결국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지울 때 중요한 건 얘랑 겹쳐 있으니까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딱 여기에 관련된 애들만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면 돼요. 그렇죠? 자, 지워준 김에 이제 이거 수정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내 실수로 이제 작업하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려? 뭐 다시 그리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면 작업하다 실수하면 수정하는 것도 작업자의 능력이에요. 빠르게 수정하려면 뭘 해주면 돼요? 스트레치를 해주면 되죠. 늘리고 줄이고 해주면 돼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무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 있는 이 손도 잡고 요것도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브를 해주고 그럼 여기 남잖아. 이걸 트림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트림을 여기 반대쪽도 이제 선택을 잡고 이제 여기 트림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도 돼요.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런 식의 길이만 바뀌는 거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치로 해가지고 자 선택을 할 때 스트레치를 선택할 때는 항상 빈 곳을 찍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으로? 걸침 선택으로. 크로스 타입 셀렉트로 해야 돼요. 창 선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제 스트레치로 늘리고 줄여줄 때 이동되는 점들 있죠. 요 점. 위치가 바뀌는 점들은 요 영역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스트레치의 관건이에요. 이제 이렇게 잡고 엔터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점 잡아서 여기다 딱 붙여주면 뭐예요? 트림을 안 해줘도 되잖아. 그렇죠? 트림 작업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스트레치로 처리하는 게 편하다. 어쨌든 맞춰줬습니다. 왜 틀렸을까? 그렇죠? 좌우는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비율적으로 봐도 좌우 혹시나 저기 틀려가지고 또 좌우도 실수했나? 이 생각하려고 했는데 좌우는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위에 원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잡아서 올려주면 돼요. XL. 자, 일단 얘 하나 올려줍시다.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올려요. 얘도 올려줘야 되고 얘도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도 올려줘야 되고 다 올려주는데 다 올려줘서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헷갈리다 그러면 하나 올리고 원 그리고 그다음에 얘 지우고 하나 올리고 원 그리고 얘 지우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다 올릴까요? 다 올리고 하나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위에서 보면 다 외형선으로 보는데 하나만 딱 다르죠. 뭐냐면 요 나사 앞나사에서 골지름에 해당하는 저 부분은 뭐 가는 실선으로 골지름은 항상 앞나사든 수나사든 골지름은 항상 뭐 가는 실선으로 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실선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만약 그게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애당초 MA 해가지고 여기 가는 실선 딱 선택을 해서 얘만 딱 가는 실선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위에 가서도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 원의 중심은 여기니까 서클. 자 여기서 여기 교차점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 교차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 교차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 교차점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해주고 이제 얘가 가는 실선으로 보인다 그러면 얘랑 닿아 있는 얘는 가는 실선이 있다 그러면 MA 얘를 딱 선택을 하고 여기다 땅 찍어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딱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면 된다. 그럼 이제 위쪽이 됐고 아직 남은 게 있죠. 뭐예요? 이거는 나사산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4분의 1을 톡 잘라주고 RO 로테이트로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찝고 그 다음에 한 10도 정도 돌려주면 된다. 그렇죠.
로테이트 10도. 그래서 이제 이쪽은 튀어나오고 이쪽은 모자라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야지 이 선하고 딱딱 닿아가지고 무슨 형상선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표현법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나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일반 투상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또 뭐 리브하고도 싸워. 리브하고도 겹치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보기가 더 안 좋다. 시인성 자체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작업을 할 때는 형상에 오해가 없고 그 형상을 오히려 명확하게 더 구분할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도 중심선이 다 표현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심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중심선 정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중심선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복사할게요. CO 카피. 이거를 이쪽으로 복사하면 공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위로 복사할게요. 위로 하나, 2개 정도 더 복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저 밑에 이제 실제적으로 작성된 거 여기다가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거, 제일 첫 번째 위에 복사해 놓은 거에다가 원래 원칙적인, 그러니까 제도 그 서에 나와 있는 원래 원칙적인 방법대로 할게요. 원칙적인 방법대로 하면은 여기가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 있고 여기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분의 1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4분의 1 원이 있으면 얘도 이제 같은 중심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원 있는 데까지만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쪽이 더 길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그립이 저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더 길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제 MA로 중심선으로 바꿔줘야죠.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 사용하는 형상에서 살짝 삐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저는 2mm로 정했죠. 그래서 LEN, DE 2mm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자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해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얘는 미러 해야 돼요. 카피로 안 돼. 왜냐면 카피하게 되면 혹시라도 카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길어야 되는 부분이 반대로 가. 그쵸?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거 카피는 안 돼. 얘는 밀어야 그냥 무조건. MI. 그래서 요 2개 딱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자, 직교 딱 키고 아래쪽으로 대충 길게 빼서 아니면 이제 이 선 양 끝점을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대충 빼서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자, 여기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냅둘 거니까 놓인 상태로 엔터 치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미러 한 번 더 해주겠죠. 엔터 쳐서 미러 한 번 더 실행하고 이 2개 다 선택해서 엔터. 여기 기준으로 수평하게 이렇게 당겨서 클릭 해가지고 엔터.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따지면 이제 요게 가장 베이스예요. 일반적인 제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선이 끝나고 거기서 살짝 튀어나온다. 동일한 거리만큼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게 중심선 정리는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치수를 내가 이제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에 기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선하고 여기 일직선이라는 거 누가 보장할 거야? 얘가 1mm 옆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중심선을 정리하느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라인,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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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자, 여기 중심선 잡아주고요. LEN, DE,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러로 처리해주면 돼요. 미러 처리하는데 아마 이게 간혹 가다가 이거 2개를 한꺼번에 미러를 시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잡고
여기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좀 머리 쓴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어차피 선 두 개니까는 새로 그려서 똑같이 처리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이것도 이제 하나씩 그려서 이제 밀어.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줘요. 그럼 이제 여긴 중심선이 쫙 이어져 있으니까, 이원과 이원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중심이 같은 지점이다. 치수를 한쪽으로만 기입을 해도 구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심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에 형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형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이쪽 형상이 여기 있는 중심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쪽 형상을 집중해서 볼 때는 얘는 대체 뭐야?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는 끊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만 따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EN, DE, 2mm.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뭐 일장일단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 한쪽은 이어놓을게요. 한쪽만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뭐라고 보여주면 되죠. 근데 이거를 한쪽을 끊었으면 양쪽 원래 다 끊는 거예요. 한쪽 끊었으면 양쪽 다 끊어서 하고, 뭐 한쪽을 이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쪽은 끊어놓고 한쪽은 이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래요. 일단은 여기서 이 중심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이 얘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4분의 1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없다. 저게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인해서 일단은 똑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MA 이렇게 하고 땅땅 중심선으로 바꿔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원래 여기서 이렇게 놓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원래 원론적인 방법에서는 이제 여기서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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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했잖아요. 근데 전 그걸 하기 전에 뭘 해주냐면 익스텐드를 실행합니다. EX 엔터.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요. 가장 큰 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2가 엔터. 지금 저 노이즈 스탠드로 돼 있는데, 노이즈 스탠드로 돼 있으면 이 스탠드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EX는 연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저 원에 닿을 때까지. 근데 지금 요쪽하고 이쪽은 다 있잖아. 지금 그럼 저는 어디를 연장할 생각이냐? 요쪽하고 이쪽을 이 원에 닿을 때까지 연장할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드를 지금 원이 4분의 1밖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익스텐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원을 이용해서 반대쪽도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고,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이제 이 선의 길이는 뭐예요? 가장 큰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전 이 상태에서 ESC하고 LEN, DE 2mm 해가지고, 자, 여기도 2mm 돌출, 여기도 2mm 돌출, 여기도 2mm 돌출, 여기도 2mm 돌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제도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얘 형상에서 여기 돌출된 양이 균일하지 않다. 여기서 요만큼 돌출돼야 되는데 균일하지 않다.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보기 안 좋다. 물론 이제 보기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이렇게 그리면은 카피도 되고요, 어레이도 되고요, 미러도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반대쪽으로 넘기는데, 아까는 미러만 쓸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좌우가 틀리니까 좌우가 반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러를 쓸 수 있었는데 이 상태는 카피를 써도 상관없어요. 왜? 다 똑같잖아. 카피로 해서 이제 여기 중심점 잡고, 이 원의 중심에다가 놓고, 이 원의 중심에다 놓고, 이 원의 중심에다도 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AR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때 마이너스 어레이 쓴다 그랬죠? 마이너스 AR 엔터. 자, 요 두 개 중심선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직사각이니까 R 엔터. 그 다음에 개수는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유니셀로 해서 요 점 찍고, 자,
여기 있는 요 중심점을 찍고 그러면 쭉 한 번에 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방식이 다양한데 자, 원론적인 건 제일 처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요 방식, 그러니까 요렇게 전체를 다 이은 방식 하면 감점이 되느냐? 아마 감점 안 할걸요? 저걸로 감점할 근거가 안 돼. 저게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한, 왜 저렇게 이었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채점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것도 감점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거는 이제 요걸 이렇게 끊어버리면 뭐야 얘는 일관성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해도 감점을 안 당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이어주는 형태를 했으면 완전히 이어주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감점되지는 않을 거예요. 감점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선생님은 왜 이런 방식을 선호하세요? 원론에서 벗어난 건데 그쵸. 원론에서 벗어난 건데 왜 이런 방식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실무 위주예요. 이게 제도 이론이고 원론이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얘 같은 경우 얘는 아니고 여기 양쪽 다 이어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원의 중심에 이제 이 선에 교차되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근데 얘는 별로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교차점하고 중심점하고는 같은 위치거든요. 두 선의 교차점하고 원의 중심은 같은 위치예요. 근데 오스냅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해. 한쪽 점에서 어떤 오스냅이 걸리든 한쪽 점에서밖에 작용을 안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론이에요. 원론은 보면은 여기에 교차점인데 거기에 가까운 곳에 여기 중간점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교차점하고 중간점하고 둘 다 자동 오스냅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축소된 상태에서는 CO 카피 해가지고 이제 복사한다고 이제 땅 갖고 여기 원의 중심을 잡아야지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선의 중간점을 잡아서 이렇게 옮겨요. 원을 카피할 때도 이 원의 중심점 잡아서 카피해야지.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정확하게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지근거리에 삼각형이 있으니까 딱 삼각형인 거 보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일하다 바쁘니까 그냥 여기 딱 잡고 이렇게 옮겨버려요. 이걸 기준으로 여기 딱 이렇게 그럼 이 원의 센터가 여기에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중심에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원의 센터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때 저렇게 작업해놓고 그때는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저거 왜 저렇게 됐지? 나중에 가서 그런다고. 뭐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방법이긴 한데 되게 위험해. 이런 방식은 되게 위험해. 그렇게 되면 오스냅을 제가 요게 해준 건 뭐냐면 이게 이 두 선의 교차점도 여기 요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이 한 선의 중간점도 이 원의 중심점. 모든 오스냅을 한 점에서 딱 통일되게 한 거야. 그래서 중간점이 걸리든 교차점이 걸리든 아니면 원의 중심이 걸리든 뭐 어떤 오스냅이 걸리든 무조건 중심이 잡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가장 안정적이야 작업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복사해서 딴 데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런 실수 되게 많아요. 이거 간혹 가다가 강사님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자, 중심선 정리하는데 야 라인 해가지고 자, 이거 저기 살짝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나오게 하냐면 이렇게 딱 찍고 여기 그립점 있잖아. 그립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띄어. 대충 너 뛰고 싶은 만큼 뛰어 그냥. 이거 똑같지 않아도 돼. 대충 비슷하면 돼. 이거 뭘 이거 똑같이 맞추려고 기를 쓰냐? 응? 명령어 쓰고 뭐 해가지고 왜 그렇게 기를 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격증 시험을 놓고 보면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감점 안 돼. 진짜 감점 안 돼. 자격증 시험 합격을 해.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사람이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편하잖아. 명령어 뭐 쓰고 뭐 길이 똑같이 맞추려고 길이값 입력하고 그런 거 없잖아. 정말 편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 다른 위치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놓여. 오스냅이. 저렇게 작업을 해놓고 복사해가지고 오스냅 하나 도면 보면은 그 같은 중심의 원이 한 10개 정도 다 매칭이 돼야 돼. 부품을 조립을 하면.
근데 오스랩을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립을 해놓은 결과물을 딱 보면은 중심이 10개 부품이 하나도 안 맞아. 야, 그래놓고 도면 조립도 완성했다고 딱 갖다 놓고 나한테 제출을 해. 조립도 완성했습니다. 집어 던져버린다. 다불량이잖아. 그 중심 맞춰놓고 거기서 다른 부품하고 위치 관계 보면서 다른 부분을 다 설계를 해요. 실제 설계를 할 때 조립을 이렇게 기준이 되는 부분을 조립을 해놓고 다른 부품의 위치 관계를 보면서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조립된 기준 자체가 틀어졌는데 나머지 설계한 포인트들은 맞겠냐고. 그 부품 처음부터 다시 다 설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은 그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걔네들이 여러분들 취직한 다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 강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다 이거야. 난 니들 자격시험만 합격시켜봤으면 난 됐다 이거야. 아니 습관을 그렇게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선 정리가 왜 중요하냐. 왜 끝에 돌출된 길이를 딱딱 맞춰라고 하느냐. 그게 이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5스냅짜리가 일치가 안 하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이제 요렇게 해놓고 뭐야 이거 볼트홀 맞춰가지고 갖다 조립해 놓을 거 아니야. 다른 장비에. 이렇게 조립할 거 아니야. 이거 볼트홀 아니야. 그럼 얘도 이제 얘가 얹어지는 자리에도 조립할 거 아니야. 근데 5스냅이 저렇게 중구난방 띄어가지고 엉뚱한 중심에 조립돼가지고 다른 부품이 이상하게 설계가 됐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제가 무슨 꼰대예요. 이거 길이 딱딱 맞추라고 하게? 5스냅짜리 이렇게 일치시키라고 하게? 아, 선생님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빡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업 안 하면 도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도면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정확하게 항상 뭔가 맞아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작업해야 되는 사람이 야 이게 뭐니 부정확하게. 야 시험에서 감점 안 당해. 이게 뭐니? 여기서 이거 얼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 오스랩 중심 위치가 특정 포인트에서 얼마 되는지 모르고 재볼까? 응? 도수점 8개짜리까지 나올걸? 야 도수점 8개짜리까지 틀어져가지고 조립이 돼. 야 이걸 도면이라고 그린 거니?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 틀어진 걸 기준으로 그 다음 설계를 이어나가. 야 그 다음에 부품 한 100개 설계했으면 야 그 100개 다시 다 설계해야 돼.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면을 제대로 그리는 습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제 영상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저 선생님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길어. 왜 쓸데없는 말을 하겠어. 이런 습관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실무 가서 도면 개떡같이 그려놓고 욕 바가지로 먹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치수로 요게 얼마 튀어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건 야 여기에서 원의 중심 오스냅과 이 두 선의 교차 오스냅과 이 원의 중간점 오스냅이 다 한 자리에서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해.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조건은 만들어줘가면서 도면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단 균등하게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줄 알고 이런 상황적인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격증에서는 안 본단 말이야. 이런 거를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충 가르친단 말이야. 야 그냥 대충 띄워. 야 그것이 언제 치수 맞춰가지고 야 간격 딱 일정하게 해놓고 그러고 있니 시험 보는데. 근데 그게 너의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이 된다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된다고. 이게 캐들은 초판에 내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 작업 스타일이 완전히 결정이 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낫다. 그래서 규정에 다소 벗어나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중심선 정리는 이렇게 끊어서 정리한다 그러면 두 선의 교차점과 한 선의 중간점과 그다음에 원의 중심점이 모두 같은 위치에 되게 중심선을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캐드를 사용할 때는 올바른 정리 방법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그렇게 이견을 제기해도 그렇게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실무를 안 뛰어본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실제 제대로 된 실무를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 정리할 거는 여기 보면은 반지름하고 여기 직선부가 있습니다. 선 두 개가 겹쳤어요. 짧은 소문선과 긴 외형선. 자, 자격증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요 선은 굳이 지워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출력을 하면 얘는 굵은 선이고 0.5mm 선이고 얘는 0.35mm 선이에요. 그러면 0.5mm 선만 보이고 0.35mm 선은 출력했을 때는 안 보여요. 출력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CAT 1급이나 CAT 2급이나 그런 시험을 보면은 중복선이 있으면 감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습관, 도면을 그리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런 거 안 봐요. 겹쳐 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지워주는 게 좋다. 선생님 어차피 실무에서도 저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무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상관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저 두 선이 더 존재함으로써 이 파일의 용량이 더 커져요. 즉 파일 용량 관리가 안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파일 용량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자격증 시험 파일 용량이 얼마 되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중복선이 나와봤자 어차피 그렇게 무거워지지 않아. 부품 끼케야 한 3, 4개 그리는데 크게 안 돼. 근데 실무에서는 뭐야? 한 개의 파일에 부품을 한 100개까지 그려요. 100개, 200개 그려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개 부품에서 저렇게 중복되는 선이 한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100개, 200개 부품을 그리면 400개, 500개가 돼. 중복되는 선들이. 그럼 파일 용량이 부지기수로 무거워져. 나중에 그거 일일이 찾아내려고 그러면 미쳐. 400개, 500개를. 그쵸? 그렇게 안 하려면 습관 자체가 중요하다. 절대 중복선은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면을 그리는 게 좋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중복선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 이제 지울게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순의 포인트가 다 일치할 수 있는 형태로 중심선 정리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무로 봤을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저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체 기본적인 도면 작성이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45도선은 지워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물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정면도를 기준으로 면도가 지금 우측면도, 평면도 그러는데 이렇게만 있진 않죠. 우리가 하나의 물체를 봤을 때 기본 투상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총 6개의 면입니다. 정면도 있고 우측면도가 있으면 뭐예요? 좌측면도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면도까지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거 또 좌측면도 그리는데 또 시간 얼마나 보내려고요? 시간 얼마나 안 보내요. 자, 약간 위치 옮겨줄 거고요. 카피로 했네요. 무브로 약간 위치 옮겨줄 거고요. 자, 좌측면도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좌측면도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단 1도 안 틀려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럼 좌측면도만 있냐? 평면도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저면도가 있어요. 저면도. 그럼 저면도도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 그거는 지금 위아래가 대칭이 아니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카피. 자, 이게 카피해서 그대로 내려오고요. 단지 이번에는 바닥에서 보니까 요 위에 돌출되어 있는 얘는 위에 밑 바닥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 숨은 선. 그렇죠? 이제 다 구멍은 보이겠죠. 바닥까지 뚫린 거니까 숨은 선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통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통에 관련된 형상들도 그냥 그대로 다 숨은 선이 돼주면 돼. 숨은 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들도 위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겠죠. 숨은 선인데 얘는 숨은 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쟤는 얘기했죠. 쟤는 나사의 그 고를 표시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형상선하고는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표현이 돼야 돼요. 굵기가 다르게 나와야 돼. 얘는 가는 실선 그대로 튼다. 그래서 저면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면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있죠. 6개라 그랬잖아요. 지금 5개잖아. 뭐예요? 이게 정면에서 본 거면 정면 반대쪽인 배면. 배면도가 있어요. 뒷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뒷면이라고 하는데 도면도 얘기할 때 이제 배면도라고 하죠.
배면도가 있어요. 근데 배면도 그리자. 배면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배면도입니다. 정면도하고 똑같이 생겼죠. 반대쪽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체를 표현할 수 있는 면, 가장 기본적인 면은 저렇게 육면도가 나옵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가 모든 도면에 항상 다 필요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지금 좌측면도, 우측면도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정면도와 배면도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와 정면도 수문선 형태만 다르지 나머지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고 그러면은 표현될 수 있는 치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필요 없든 얘가 필요 없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치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 평면도 완벽하게 안 그려져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 본체 형태를 그렸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평면도가 완전히 다 있을 필요는 없다. 뭐만 알게 이렇게 여기처럼 여기 모서리가 알을 얼마를 주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얘만 알 수 있도록 부분적인 부분만 필요하다. 이렇게 부분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평면도의 부분도가 있든 아니면 저면도의 부분도가 있든 둘 중에 하나의 부분도만 있으면 된다. 이제 저런 부분도 같은 경우는 특수투상이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치수 기입하기 전에 특수투상을 적용을 하면서 자 특수투상을 적용을 하는데 자 평면도에서 부분도를 할 건지 저면도에서 부분도를 할 건지 그리고 저면도에서 부분도를 하게 되면 4개의 모퉁이가 있는데 4개의 모퉁이 중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느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특수상을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특수상을 적용해야겠다. 이유를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설명들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면도를 다 전개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육면도를 다 전개를 하고 자 이걸로 본체의 작성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야, 다른 유튜브 보면은 야 본체 하나 그리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던데 야 저 선생님은 뭐 본체 하나 그리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냐? 그쵸.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스타일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수업받고 왔을 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도면을 그리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라라는 식의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축 2번 그릴 겁니다. 2번 축.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기로 한 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빼고 4번, 5번. 이렇게 4개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축을 그리면서 이제 축에 또 나오는 케이스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또 그 케이스 요소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